네, 안녕하세요. 넥스트칩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세랑누나입니다. 자, 오늘 넥스트칩 볼 텐데, 자, 우리 주주님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 112, 112 중기평 자리 닿으면 그냥 모아 가셔라. 자, 모아 가시면은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제가 다른 종목이랑 비교를 해드렸죠. 자, 이 대한광통신. 자, 대한광통신의 얼마짜리 자리다? 한 1,000원에서 한 1,200원대 자리. 자, 그 자리가 지금 현재 넥스트칩의 지금 자리 구간이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주주님들, 자, 대한광통신도 제가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바닥. 자, 바닥에서 뭘로 이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매집,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넥스트칩도 지금 현재 이 대한광통신이 바닥에서 이 609원짜리로 자, 몇 주? 2,400만 주를 이 매집했던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지금 현재 자, 얘는 평단가가 얼마였지? 자,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평단가가 1,270만 주가 얼마로 들어왔죠? 우리가 1,400원으로 들어왔네. 1,400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드렸죠. 자, 넥스트 칩이 보시면은 환기 종목. 환기 종목이면서 주가가 바닥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없는데 다 뭐가 성공하는 종목들? 바닥에서 유상증자가 이렇게 재무 박살, 가격 박살, 환기 종목,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없는데 청량률이 100% 성공하는 거는 우리가 90% 이상의 확률로 보다 바닥에서 세력들이 이 유상증자로 매집을 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자, 게다가 이 유상증자 180억을 땡긴 이 자금을 어디다가 썼죠? 채무상환 자금으로 180억을 거의 싹 다 썼습니다. 자, 이 자금 그대로 뭘로 넘어갔어요, 우리 주주님들? 이 자금이 이걸로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10,000원짜리. 자, 10,000원짜리 전환가액인 이 180억 이 CB를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하는데 유상증자의 금액이 싹 다 쓰였다. 자, 근데 제가 이 유상증자랑 이 CB의 차이, 자, 많은 이 CB 세력들이 이 갈아타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CB 같은 경우에 상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 상장 공시, 내가 엑시트할 거라고 세상에 알려야 하는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이제 이 10,000원보다 훨씬 더 낮은 발행가액 1,400원대로 만들면서, 자, 뭐도 안 해도 된다? 내가 엑시트할 거라고 공시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바닥에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갈아타기를 진짜 많이 한다. 자, 그걸 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다? 대한광통신. 대한광통신도 최근에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2025년에 얼마? 629원, 629원이 629원에서 3,500만 주를 하고 이 629원짜리가 지금 몇 배 뛰겠어요. 12,000원 넘어갔으니까 거의 20배 넘게 올랐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이 바닥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종목도 어떤 종목?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를 2024년 7월 달에 3,500만 주, 3,500만 주를 얼마에 발행을 했다? 여기 둘 다 나와 있거든. 3,500만 주를 1,700원대에 발행을 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우리 주주님들 시간이 조금 다르게 걸릴 뿐이지 바닥에서 유상증자한 종목들이 정말 크게 잘 가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넥스트칩, 자,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자, 모두 맞아요. 우리가 바닥에서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치고 올라가지 않는데 자, 뭐와 맞아야 된다? 이 업황, 그 시대에 그 시절에 주도주 섹터와 이게 맞아줘야 되는데 휴림 로봇은 뭐랑 맞았죠? 로봇 섹터 올라갈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가줬고 자,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가 올라갈 때 광통신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줬고 즉 생뚱맞게 바닥에서 유상증자한 종목들이 혼자 치고 올라가지 않는데 이 시향과 업황이 맞으면은 이 바닥에서 유상증자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근데 제가 자, 소통방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자, 갑자기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줄줄이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은 로보택시가 자동차 시장 판도 바꾼다. 제조사 밀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양강 체제로 재편 전망. 자, 넥스트칩, SOS랩 자율주행 이슈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만 지금 이제 뉴스가 올라온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제가 이때도 자, 중국 선전 자율주행 배송 차량 24시간 운행 도입. 자, 자율주행 이슈 갑자기 연속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트럼프만 좀 제발 가만히 있어주면 될 것 같은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자율주행의 우리 주주님들 자, 올해부터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올해부터 자, 진짜로 진행이 되면서 자, 우리가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서 이 제도권적으로도 확립이 되는 시기가 2026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율주행이 자동차에만 엮을 게 아니다. 자, 이 자율주행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추가적으로 이 로봇의 눈이라고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로봇 섹터도의 우리 주주님들 절대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로봇 섹터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해 한 번 더 이슈를 받아줄 때 제가 봤을 때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벤더사들이 조금 정해질 때 한 번 더 이슈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뭐가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율주행 관련된 SOS랩이나 넥스트칩, 자, 이런 자율주행 섹터들 중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제대로 한 종목이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 우리 주주님들 절대 왜 이런 게 갑자기 연속적으로 나올까? 그리고 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넥스트칩 그리고 SOS랩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지금 현재 다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얘가 최근에 우리 주주님들 자 보세요. 얘가 쭉 당겨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얘가 이때 한번 2사 장기평 자리를 뚫었다가 자 이거를 자 지지하지 못하고 빠지자. 자 빠진 다음에 이게 얼마 만에? 1년 만에. 1년 만에 지금 현재 2사 장기평 자리를 한 차례 터치를 한 다음에 눌림목이 왔다가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돌파를 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미 추세는 자, 이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 전환을 시작을 했고 2사 장기평을 지금 현재 찔렀던 자리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비가전자랑 똑같아요. 우리 주주님들 비가전자도 일전에 우리가 2사 장기평 자 여기가 5,000원짜리죠. 5,000원부터 우리가 4,200원 이 자리 이 자리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일전에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엄청난 이 매물대 구간. 이 매물대 구간을 한 차례 소화한 다음에 눌림목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2사 장기평을 찌르는 자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앞 구간의 매물대, 자, 이 매물대를 한번 찔렀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자, 어디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 이 4,200원 돌파 이후에 5,000원 이 라운드 피겨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3,500원부터 모아왔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지금 자리에서 아무리 못해도 5,000원을 돌파하고 우리가 6,000원 자 6,000원 자리까지는 그냥 스무스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왜 갈 수밖에 없죠? 이미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졌던 자리는 소화를 하고 눌림목 들어온 다음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금 주가를 이 5,000원을 뚫고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6,000원 자리, 이 마지막 이 매물대, 자 여기도 지지로 걸쳐져 있던 구간이 저항으로 잡혔던 구간을 뚫고 나면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때는 거래량이 별로 터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지금 6,000원까지 무조건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로 잡는다라고 해도 거의 100% 가까운 지금 현재 수익이 나는데 여기에서도 돌파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돌파를 하고 나면은 제가 봤을 땐 아무리 못 가도 이 만원, 자, 만원 구간까지는 지금 현재 열려있는 종목이다. 열려있는데 이 만원 자리가 또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주님들. 자, 이 만원 자리가 넥스트칩 관련해서 이 유상증자 부분에 있어서 자, 이 사채의 지금 현재 평단가가 만원 구간인데 우리 대표님이 이 유상증자 하느라고 뭐가 박살이 났다? 지분율이 지금 현재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80억짜리가 이 만원짜리 평단가인 사채면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지분이 다 지금 박살이 날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이거를 뭐 할 수 없다. 재매각을 지금 현재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최소 우리가 7,000원. 자, 이거에
하한선인 7,000원 구간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든지 아니면은 그 이상 10,000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서 이거를 누구에게 넘겨야 된다? 우호 지분에게 넘기든지 우호 세력에게 넘기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이 콜옵션을 행사하든지 자 이걸 해야 되는데 얘네한테 넘기던 본인이 가지고 오던 이 10,000원 혹은 7,000원 자리에서 더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 우호 세력한테 넘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최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아무리 못 가도 넥스트 칩은 지금 구간에서 얼마까지 올해 안에 갈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 가도 이 7,000, 근데 7,000원 보시면 또 딱 여기 그 다음 매물대 약간 걸려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 이 만원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이 넥스트 칩이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112 이 중기평 모아가시라고 했던 분은 최소 올해 안에 이게 100%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100% 이상의 수익도 우리가 이 만원 구간에서 이 3배, 200%의 수익까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넥스트칩이다. 제가 오늘 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소통방에 엄청 했었는데 빛가전자 얘기하면서 또 엄청 했었네. 자, 보시면은 내가 단타에 자신이 없다 하면은 보유한 종목이 3에서 6개월 안에 100%의 수익률 정도만 간다면 무조건 이 종목 저 종목 사고 팔고 하시는 것보다는 시간 지나고 나면은 자 그냥 내 종목이 지금 바로 가지 않더라도 빛가전자가 오늘 한 마지막에 2%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 같은 종목에 빛가전자를 그냥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보다는 얘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들고 계시는 게 낫다. 넥스트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주님들. 빛가전자 우리 여기에서 모은 다음에 쭉 올라와서 200% 가까이 수익 났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지금 구간에서 잘 바닥 들고 있으면은 빛가전자 오늘 주가 크게 오르지 않아도 내가 안정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평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걸 쭉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종목이 지금 현재 넥스트칩이다. 빛가전자의 1,200원, 1,500원짜리 대한광통신의 1,000원에서 1,200원짜리 그게 바로 지금 구간의 넥스트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이 넥스트칩 같은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요. 자 이런 회사들은 영업 레버리지가 엄청납니다. 얘네 이제 돈 끌어다가 개발하는 거 끝나고 이제 영업 레버리지 땡길 때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루닛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은요. 자 이제부터 뭐만 들어가면은 운영비만 들어가면은 더 이상 이 제조하는 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영업이익이 80에서 90%가 찍힙니다. 그러면은 제조업으로 따지면은 2천억 만약에 2천억의 이 매출이 난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제조 부분에서는 1조에서 2조의 이 매출이 난다라고 보는 것과 동일하게 보셔야 된다. 제가 이거 루닛 관련해서 말씀드리다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넥스트칩은 시총이 1,300억 1,300억밖에 되지 않는데 얘가 뭐랑 뭐랑 엮여 있어요. 삼성, 현대랑 지금 현재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봇 섹터로 다시 한 번 더 보스턴 다이나믹스 등등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슈가 분명히 있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180억이 저는 서로 교환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광통신도 얘네가 얼마 땡겼어요. 629원에 지금 현재 3,500만 주. 얘네도 그럼 한 220억밖에 안 땡겼잖아. 220억 땡긴 애들이 지금 주가 20배 올렸다니까요. 이런 가능성이 분명히 충분히 지금 현재 넥스트칩에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자, 대한광통신의 지금 현재 이쯤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넥스트칩 구간이다. 지금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거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간에서 모아가시고 자, 혹은 이 4,200원 구간 돌파하면은 여기 지지받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은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자, 관련된 브리핑 계속해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자, 텔레그램방 입장 원한다라고 하시면 아래에도 제가 악필이라서 번호를 적어놨는데 자, 010-2939-2198 010-2939-2198로 넥스트 칩이라고 남겨주시면 넥스트 칩 어디 구간에서 밀리셨든 대응하실 거면은 지금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왜 이 종목이 세력주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텔레그램 몽땅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입장을 희망한다라고 하시면은 010-2939-2198로 칩이라고 남겨주신 다음 입장해 주시면 되시고 자 내가 텔레그램이 조금 힘든 나이가 있으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문자로도 매매 신호 남겨드리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자 010-2939-2198로
TV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매매 신호 저 문자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조회수를 안 타는 종목들이 있어요. 안 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공개 세력주, 세력주 및 저평가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타점이 온다라고 하면은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받은 종목들 세 종목도 우리 주주님들께 이 미공개 추가적으로 미공개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메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밑에 전화번호로 팁 플러스 미공개 미공개 남겨주시면 우리 주주님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약을 좀 먹어보고요. 목소리 조금 내일은 나와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아질 법하면은 영상 찍느라고 자꾸 목소리가 갈라지는데 최대한 복구 한번 해보고 내일 나오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세령 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